발현 패턴이 달라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종마다 다를 텐데 그게 그럼 거기서 환경은 어떤 역할을? 아주 큰 요인 중 하나죠. 왜냐면은 이러한 그 그릇에서 RNA를 꺼내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고, 이 후성 유전학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인자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 하나는 DNA에 발생하는 메티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진핵생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진핵생물들은 DNA만 존재하지 않고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서 존재를 합니다. 히스톤? 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감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DNA 정보를 꺼내려면은 히스톤과 DNA의 인터랙션이 약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조절하는 게 히스톤에 발생되는 다양한 화학적 변이들이에요. 뭐 메틸기도 될 수도 있고 아세틸기도 될 수도 있고 인산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기들이 붙어서 신호로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요즘 최근에 각광받는 게 RNA에 대한 조절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후성 유전을 연구를 하면 DNA 메티와 히스톤 공유 변형,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환경적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후성 유전학 인자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 변환이 다르게 조절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후성 유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자가 언제 발현되느냐, 언제 그 유전자의 어떤 정보를 담은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커졌다 꺼졌다 하는, 네네. 온오프 뭐 이런 개념으로 네, 봐도 맞습니다. 되는 거는. 네, 그런 스위치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되게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할 때 그런 유전자 스위치라고도. 유전자 스위치. 네. 그럼 유전자 염기 서열 변화 없이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DNA 서열, 유전자 뭐 염기 서열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고 이제 RNA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때 어떤 것들이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느냐,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또 다른 학문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유전자 서열 변화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후성 유전학과는 약간 좀 거리감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 염기 서열 자체를 변화시키는 쪽에 네. 근데 이걸 불리한 복제만들고 하는 게 그런. 이게 생명과학이 어. 서로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드렸던 현상을 DNA 뮤테이션, 돌연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까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완전히 또 네. 무관한 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암이 있습니다. 캔서는 너무나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암 정복을 하려고 인류가 엄청 큰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정복을 못했고, 근데 암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암의 가장 큰 특성은 그냥 일반 세포와 암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한 증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그만 어느 정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기고 과부가 되면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고 계속해 무한 증식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암세포들은 대부분 뮤테이션이 엄청 일어나 있고요. 그러니까 DNA 돌연변이가 엄청 발생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후성 유전 패턴도 완전히 깨져 있어요. 완전히 깨져서 잘못된 유전자 발현 패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특성들이 서로 다 막 엄청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푸는 게 저희가 같은 생명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성격이나 뭐 어떤 질병 양상이라든가 외모 이런 것들이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처음에 비슷해도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아무리 똑같이 생기게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아이는 아주 그냥 평범한 식단을 하는 그 집에서 계속 컸고요. 어떠한 아이는 계속 패스트푸드를 많이 접한다던가 그런 정크푸드나 뭔가 이런 걸 많이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몸속에 갖고 있는 비만세포나 이 관련된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처음에 어릴 적에 동일하게 생겼던 아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완전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식습관도 있고, 뭐 음주,
흡연, 그리고 안 좋은 습관 있잖아요. 네. 뭐 밥 먹고 그냥 바로 눕는다던가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될 수 있고, 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포함한 이러한 것들에 의한 감염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후성 유전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자 정보랑 그게 네. 이제 다시 유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후성 유전 패턴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어떤 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던가 소아 비만이 걸릴 확률이 높다던가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문제점을 가질 확률이 극히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질문이 아버지가 술을 잘 드셔.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술을 또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술을 잘 마시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술을 잘 먹고 그런 유전자 정보가 계속 전달되면서 계속 발현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건 간인데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 역시 정보가 DNA에 있잖아요. 결국 그 DNA에서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꺼내느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 얘가 발현이 되어서 단백질로 나오느냐 등등 여러 조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게 후성 유전 패턴 인자들이거든요. 그런 후성 유전 인자들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지면은 뭐 알코올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코올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별로 없으니까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들어보면은 유전자 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유전자 정보는 딱 사람마다 타고난 거에서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생활 습관이나 패턴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후성 유전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네네.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회과학에서도 유전과 환경 논쟁이 있어요. 우리 쪽 사회과학 쪽에서 뭐 소득, 부, 아니면 뭐 교육 수준, 뭐 지능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능이나 지적 수준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인데 따로 입양이 됐어. 근데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적 수준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별 차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 논쟁이 이제 한 개인의 변화에 있어서 유전적 요소, 타고난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회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자,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단백질 가지고도 약간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돼서 좀 대비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비슷한가요? 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랑 딸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더 중요한. 아버지로서 좋은 환경을 자랑하시는. 이런 걸 기록에 남겨둬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 들으면 항상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비스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이제 저는 사회과학 논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후성 유전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에 상당히 유전자 발현 조건을 어떻게 그렇죠. 만들어주느냐, 네. 이것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된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고, 건강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구하시는 분들 상당히 밀접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결국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뇌의 발달, 그리고 그 세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뭐 개인의 의지 뭐 이런 것도 다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각인되는 것들 역시 후성 유전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자꾸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내 유전자 정보에 좋은 정보가 계속 각인이 된다. 네,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네네네. 그리고 그게 후대에도 유전될 수 있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후성 유전학이 있고 또 후생 유전학이 있던데. 아, 그럼 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그거는- 비윤리주의고 비인도주의적인 네. 건데 후성 유전학, 후생 유전학과 후생학, 후생학은 우생학. 그렇죠. 그래서 우열을 가린다, 생물 종간에 이런 개념들인데. 약간 나치의 사상과 그럼 알코올을 계속 먹다 보면 인지를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세포 죽는다 그러고 뭐 네. 세포가 죽는지 모르겠으나 유전자 발현 측면뿐만 아니라 유전자 정보화에 있어서도 그닥 긍정적이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게 한 4, 5년 정도 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마우스 갖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후성 유전학으로 푼 논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은 알코올에서 그것을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세틸코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뇌까지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혈관을 타고 쭈르 전달이 되어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변화시킬 때 중요한 소스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스로서 제공해서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뀌게 돼요. 이것에 따라서 기억에 남게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희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저희가 비 오고 이런 날 막걸리에 파전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면은 막걸리에 파전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이미 저희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잘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에 그게 각인이 되는. 그렇죠. 이걸 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된 결과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또 표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기록된 게 분자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본 게 그 논문이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병정개미, 일개미에서 뭐 사례도 있던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개미나 뭐 꿀벌이나 이런 집단을 이루는 그 곤충들의 특징이 여왕개미나 여왕벌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죠.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이 있으면은 그 알들이 어떠한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타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병정개미가 될 수도 있고 숫개미가 될 수도 있고 일개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난 개미들은 서로 각자 맡은 일들만 해요. 숫개미는 계속 놀고요. 일개미는 계속 일만 하고 병정개미는 계속 집만 지킵니다. 그걸 보고 먹는 거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구나. 그렇죠. 그것 역시 생각해보면 환경적 변화죠. 환경 변화에 의해서 DNA는 다 동일한데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병정개미한테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물을 먹여봤어요. 그걸 먹이니까 병정개미가 이미 병정개미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외형도 다 갖췄고 그런데 일개미처럼 일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줘서 후성 유전 패턴을 바꾼 거죠. 후성 유전 패턴을 바꾼 걸 알겠는데 그럼 좀 더 직접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후성 유전 패턴을 내가 직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약물 한번 먹여볼게. 먹였더니 진짜 일개미가 된 거야. 그런 식으로 후성 유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죠. It's my